드디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리는 일이 6월 16일 날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성지역을 다시 군사를 배치할 확률이 높아졌고, 또 그 휴전선 일대라든가 이런데 병력이, 이북 병력이 다시 투입이 되면서 결국은 4.27 합의, 9.19 합의, 9.19 군사 합의, 이것이 다 거의 무효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1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을 다시 열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을 때 우리가 즉각 개성공단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대북 제재 눈치를 보고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결국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이 6.15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강연을 들으면서 역겹다라고 하는 말까지 사용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반발을 북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는 대북지대 제재를 대한민국은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또 미국 트럼프에게도 우리는 같은 동족이고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할 수가 없다. 미국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종속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따라서 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미국도 대북 제재를 중단해야 미국의 경제도 살아나고 미국의 지금 코로나의 전국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하버드 대학가 예측에 의하면 금년에 20만 명까지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북조선 공화국은 그래도 그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 본래적으로 상당히 컨트롤이 되어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상당한 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아주 양호한 상태로 잘 버텨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지금 북한의 경제가 금년에 마이너스 6%가 될 것이다. 이게 한국은행의 보고이기 때문에 정말 먹을 것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1994년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쪽에는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측에다가 1,0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해주는 것을 선언을 하고 투자를 즉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경제 구조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1,00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해야 앞으로 몇 년 이내에 그 엄청난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0억을 투자를 하고, 그 중에 500억 달러 정도는 무상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0억 달러는 이제 만일 그쪽에서 빌린다고 하면은 이자를 1년에 0.1% 이런 식으로 해서 빌릴 수 있게 해주고, 물론 그런 이유는 북측이 이제 공짜로 얻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27 선언이 있은 이후에 북측은 경제협력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경제협력을 한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우 스티브 린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핵약 보내는 것 정도가 겨우 어떻게 뚫고 나가고 정말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북측에 지금 식량 문제가 심각한 거는 다 아는 것입니다. 90만 명이
굶주린다라고 하는 보도가 세계식량기구, 세계보건기구의 분석입니다. 그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콩 50만 톤, 옥수수 50만 톤 무상으로 일단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때가 되면 히토류나 우라늄 같이 북쪽에 넉넉하게 남아도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우라늄,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히토류를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귀띔을 해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남한의 주연기가 30% 정도가 늘 남아 돌아가서 낭비가 됩니다. 북은 뭐 전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2시간이면 가는 거리의 기차가 이틀도 걸리고 사흘도 걸리고 언제 출발할지 언제 쓸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교통이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난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산에서 나무를 전부 베다가 하기 때문에 40%의 산이 정말 풀도 없는 그런 산이 되고, 따라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다 없어지고 홍수가 나고 한재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보면서 이것을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묘목을 길러서 그 묘목을 지금 파주에서 뭐라고 할까요? 스마트 농법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기계로 컨트롤하면서 묘목을 기르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도 거기에 보면 소나무 묘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림청장에게 작년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소나무는 껍데기 벗겨서 먹고 나면은 먹을 게 없는 그런 나무인데 유실수를 심어주는 게, 보내는 게 좋겠다. 잣나무, 밤나무, 뭐 은행나무, 그 베리 종류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산림청장께서 그 유실수를 앞으로 심겠다라고 하는 답을 저에게 주셨는데, 뭐 그 이후에 몇 개나 이제 몇 그루나 묘목이 보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는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뭐 거의 하나도 보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직무유기식으로 되기 때문에 북쪽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단히 분노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6.15 이번 강연에 대해서도 역겹다, 좋은 말만 이렇게 미사여구만 벌려놨지 실질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00억 달러를 북에 즉시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500억 달러는 무상으로 하고 500억 달러는 0.1%의 이자를 붙여서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그래야 이제 생명공동체도 이루어지고 생태공동체, 생태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 후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개성연락사무소가 이제 폭파되고, 또 군사배치를 이북에서는 전면적으로 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또 이북의 인민들도 대남 전단을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온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대시를 해야 됩니다. 뭐 아마 청와대에서 특사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김여정은 특사 안 받겠다 이렇게 또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하게 연락을 해서 이것을 트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 나름대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묘목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서, 금년 이제 4월 2일인가 그때도 이제 임진강 건너 개풍군의 림한리에 이면주에 잣나무를 심었고, 작년 11월에는 15,000주를 림한리에 심었고, 또 그 전에는 압록강 수풍댐 있는 지역의 삭주근에다가 50,000주의 밤나무 그리고 복숭아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조용히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소문을 내고 방송을 하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라고 하는 것, 또 물어보고서 하는 것, 이런 것의 절차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지금이라도 당장 금년이 가기 전에 7.27 오기 전에 다시 북쪽에 이런 이제 1,0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대북 경제 제재, 모든 제재는 남한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서 우리는 미국에 그저 눈치나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의 난관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노정선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